귀신의 빙이 돼서 가족을 살해한 집주인. 이야기는 1980년대 초중반, 내가 초등학생 저학년 때의 실화이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를 매우 힘들게 하고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정도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편부모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서울이라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을 전전긍긍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내가 살던 동네는 6.25 전쟁통 격전지로서 심심치 않게 주변 야산 및 오래 방치된 공터에서도 유골이 자주 발견되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이었을까?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상현상이 많은 집들이 유달리 많았다. 어머니께선 넓은 마당이 있는 곳으로 방을 계약을 하셨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기본적인 성품은 좋은 분이라 여러모로 우리 두모자를 어려운 시기에도 잘 챙겨주셨다. 어머니도 사교성이 좋았던지라 사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주머니하고 금세 친해지셨다. 그런데 성품이 좋았던 아주머니는 어렸던 내가 보기에 한 가지 묘한 부분이 있었다. 이상하리 많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항상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모습에 호기심과 함께 신경이 쓰였다. 그렇게 지내던 중 얼마 안 가 일이 터질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잘한 부분적 증상들은 있었지만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 어느 날 어머니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엄청난 한기와 함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어머니가 눈을 뜨고 창문 쪽을 응시했다. 그곳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굉장히 좁은 자투리 공간길로서 그쪽으로 나 있는 창문에서 스포츠 머리의 젊은 남자가 한서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연기처럼 쓱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나도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비명 소리를 듣고 집주인 부부도 황급히 달려왔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부부에게 이야기했고 아저씨는 담벼락으로 높게 막혀있는 자투리길을 살펴봤다. 하지만 뭐가 있을 리가 있나.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설령 들어갔다 해도 꽉 끼어 움직일 수도 없는 자투리길에서 사람이 창문 쪽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불안해하는 어머니를 집주인 부부는 진정시켜주고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됐다. 사건이 있은 뒤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후 어머니와 나는 아주머니의 이상한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다. 그전부터 아주머니는 방 안에서 종종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강도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이다. 아저씨는 가게를 운영해서 항상 일찍 집을 나서고 귀가 시간은 늦은 밤이 돼야 돌아왔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아주머니는 생활 패턴이 점심을 먹고 한두 시간씩 항상 낮잠을 자곤 했다. 안에서 온갖 상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는 아주머니의 소리에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머니는 눈을 희번듯 까뒤집고 온갖 욕을 퍼붓고 있었으며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웠던 점은 괴성을 질러대는 아주머니의 음성이 마치 악마의 빙이 된 듯한 음성이었다는 것이다. 이거 큰일이다 싶었던 어머니는 두려웠지만 무의식 속에서 발광하는 아주머니를 흔들어 깨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일어날 기미가 없었고 어머니는 강력하게 뺨을 몇 차례 후려쳤다. 그제서야 비몽사몽 정신이 들은 아주머니가 겨우 일어났다. 아주머니의 표정은 굉장히 어두워 보였고 그러한 아주머니께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어머니는 더욱더 물고 늘어져 괜찮으니 말해보라고 설득을 했고 마지못해 아주머니는 겨우 입을 뗐다. 그전부터 잠을 자고 있으면 긴 머리에 웬 여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 비아냥거렸고 그것을 부정하라고 늘 말해왔었단다. 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졌고 이제는 이게 현실처럼 다가올 정도라고 말을 했다. 오늘도 현상이 나타난 것이 산속의 왼쪽은 교회, 오른쪽은 버림받은 무당집 흉가였단다. 두 여자는 자신이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긴 머리채를 휘둘러 때리며
흉가 쪽으로 내몰더라는 것이다.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면 할수록 그 강도는 더더욱 심해졌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가 되면 머리채에 맞은 부위들이 희미하게 자국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아주머니는 이미 여러모로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고 끝이 얼마 안 남은 사람처럼 보였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집터가 상당히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됐고 여러모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안 좋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집에서 1년도 채 안 지냈지만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방을 알아보던 기간 중 이곳저곳에서 이상 현상들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귀신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기 시작해갔다. 집을 나설 무렵쯤에는 아주머니의 상태는 엄청 심각해 보였었다. 그렇게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머지않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같은 동네지만 그곳과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후 몇 년 있다가 어머니는 동네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지인이 말하길 용땡이 어머니는 완전히 미쳤어. 일가족이 깊게 잠든 오밤중에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살해했고 아이들 방으로 가서도 용땡이 형제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 후 용땡이 어머니는 정신병 판정받고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는 것이다. 그 집터의 흉흉함은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한동안 그곳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었다. 용땡이 엄마는 결국 귀신에 굴복해 빙의되고 말았던 것인가? 그러고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처참한 일을 벌인 것인가? 나로서는 참으로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현재는 그 동네가 재개발을 이뤄 그 집터의 아파트가 올라서 있다. 그 집터 아파트동에 사는 사람 괜찮으려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